제 좌우명이 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예요. 되면 한다. 네. 되면 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엔준모 엔터자베드에서 콘텐츠로 인사드리고 있는 이상환입니다. 오늘은 엔준모 TV 채널에서 간만에 미디어 콘텐츠 현직자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 콘텐츠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플랫폼과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요즘에 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하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도 어떤 콘텐츠가 변화하는 대중의 취향이나 니즈에 부합하는지 현장에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취향의 시대가 선택한 콘텐츠 성공의 비밀을 콘텐츠 기획 제작 직무를 준비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엔준모TV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 현직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SBS 옥성아 PD님과 KT 시즌에 다니고 계시는 최한월 차장님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자 두 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7년에 SBS 시사교양본부 PD로 입사해서 지상파 프로그램 10년, 디지털 컨텐츠 6년을 제작하고 있는 SBS 옥성아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 시즌에서 컨텐츠 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한월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에 KT에 입사를 해서 상품 기획, 그리고 서비스 기획, 마케팅 기획 등을 거쳐서 시즌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기획하고 이제 컨텐츠 수급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방송사랑 엔터사 같은 데서 그냥 인사팀, 인사 담당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두 분의 커리어가 진짜 독특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PD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사교양 프로듀서를 하시다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 PD라는 분야로 변경을, 이거 되게 과감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심지어 이제 변경하신 시기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쉽지 않았던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이제 최한월 차장님도 이제 무선통신 마케팅 맞죠? 맞습니다. 예, 그쪽 분야에서 콘텐츠 쪽으로 이렇게 전배가 됐다는 게 저도 이게 신기할 정도다. 이게 원래 잘 없거든요. 예. 두 분께서 이렇게 직무를 변경하시게 된 계기가 PD님부터 벌써 좀 여쭤볼까요? 아, 네. 제가 2015년까지는 이제 SBS에서 SBS 스페셜, 모닝와이드, 동물농장, 네. 순간포착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아무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더 이상 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네. 입사할 때만 해도 네. 방송국이 3개밖에 네. 없었거든요. 네. JTBC도 없었어요. 종편도 생기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때가. 그런데 이제 플랫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안 보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게. 네. 그때 한참 이제 뭐 딩고로 대표되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막 태동기였는데 네. SBS에서 그때 디지털 컨텐츠 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죠, PD들이. 네. 뭐 어디 PD가 유튜브 컨텐츠 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이렉트하게 좀 말하고 싶었어요. 시청자분들께 어쨌든 제약도 좀 많이 없고 좀 더 1대1로 가닿을 수 있고 그런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옮기게 됐어요. 저는 이제 회사 입사를 해서 이제 뉴스 타겟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상품 서비스 기획들을 해왔었고, 그리고 패밀리박스랑 와이데이터박스라는 앱 서비스들을 기획하면서 젊은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20대 대상으로 마케팅 경진대회를 계속 한 5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느낀 게, 예전에는 PPT로 뭔가 기획안을 만들어 오던 이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의 이야기들을 뭔가 들을 때도 예전에는 그냥 PPT에 이렇게 사진 하나 넣고 그다음에 말풍선 하나 넣어서 뭐 소비자는 이런 말 했어요 라고 했던 것들을 네. 이제는 뭔가 막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컨셉으로 영상을 찍어 와서 그걸로 발표를 하는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객의 목소리가 바로바로 들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지금은 이제 내가 기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파워포인트나 워드라는 텍스트로 문서화를 해서 누군가를 설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대가 바뀔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영상 콘텐츠로 모든 게 대체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 영상 콘텐츠 사업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좀 하게 됐고요. 운이 좋게도 이제 회사에서 OTT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운 좋게 컨텐츠 기획팀으로 좀 커리어를 변경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 쪽 오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죠? 이제 통신 쪽에 네. 9년을 있었고요. 네. 이제 컨텐츠 쪽으로 이제 한 5년 차가 됐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9년 정도 하다 보면 이게 또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예, 두 분의 이런 드라마틱한 커리어 디자인의 계기가 있었다.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업계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기획 단계에서 소속이 다르신 두 분이 협업을 하에 나가면서 콘텐츠를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뭐 이 아이디어가 엎어지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 지망하시는 분들이 진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두 분께서 뭔가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렇게 그냥 소통만 하시다가 책을 이제 쓰자라고 나온 약간 계기나 에피소드 상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 네.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네. 경영 사례 경영 공모전을 사례지. 여러 번 네. 나갔었는데 네. 이제 경영 사례집을 작성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이제 경영 사례라는 게 어떤 이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이제 굉장히 좋은 뭔가 사례가 있을 때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고 이제 어떤 배경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제 이야기들인데 이 고막메이트가 양사이의 오리지널 컨텐츠로서도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저랑 이제 옥성아 PD가 같이 공동 제작사로서 좋은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면서 되게 성공적으로 만든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글로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런 사례집 같은 거 하나 써보면 좋겠다라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옥성아 PD님이 굉장히 추진력이 좋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빵봉지를 뒤집어서 제 광화문에 있는 모 카페에서 이제 목차를 써내려 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아직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목차를 네. 쭉 적으면서 우리가 이제 해왔던 경험들과 그리고 에피소드들을 약간 소설 형식을 좀 빌어서 에세이처럼 좀 쉽고 말랑말랑하게 써보자 이렇게 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집필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8개월 8개월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거의 한 1년 이상 가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8개월이면 빡세게 쓰셨겠다. 네.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막요. 맞아요. 제 좌우명이 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예요. 대면한다. 되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출판사에 이거를 뭐 책을 꼭 내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제안서를 넣어봤어요. 되면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제일 저희가 하고 싶던 출판사 딱 두 곳만 출판 제안서를 정리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네. 그 저희 MC 김이나 작사가님이랑 정세훈 씨도 책을 냈고 뭐 우리나라 출판계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책을 네. 내게 돼서 지금 이렇게 또 엔준모 TV에 저희가 초청받아서 네. 컨텐츠도 찍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엔터 컨텐츠 쪽으로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시도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하면 뭘 잘하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쓰든 컨텐츠를 만드든 저는 결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보시고 네. 뭐 그게 내가 책을 내서 잘 될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잘할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뭐 그런 마음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대면한다. 왠지 출판사도 PD님이 알아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네.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시게 됐고 다정하고 무해하게 팔리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네. 이런 제목의 뭐 이제 책을 이제 출간이 됐는데 뭐 요 책에 대해서 뭐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게 됐는지의 과정과 뭐 구성 같은 것들 좀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제목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희 아이덴티티가 잘 녹아있는 제목이에요. 네. 다정하고 무해한데 잘 팔리는 컨텐츠 제가 지향하는 바고 고막메이트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길다는 느낌도 들었었는데 네. 저희가 제목을 표지를 배치를 하면서 다정하고 무해한데 팔리는 컨텐츠의 센턴스를 나누어서 배치하면서 네. 조금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이게 쉼표 하나도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다정하고 맞습니다. 무해하게 맞습니다. 쉼표 그리고 네. 이제 팔리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 맞습니다. 쉼표도 왠지 고심하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성은 그럼 차장님께서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되게 제목도 약간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역설적이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되게 다정하고 무해한 이제 서로 간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성장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도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구성 자체가 저희가 사례집처럼 저희 둘의 에피소드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고막메이트를 만들게 된 이제 배경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담고 있지만 이 안에서 기획자이자 또 제작자인 우리 둘의 과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철학들이 고막메이트에 어떻게 녹여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딱딱한 실용서라기보다는 조금 말랑한 저희 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좀 접해볼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챕터 6 같은 경우에는 네. OPD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튜브 생태계에서 이제 우리 컨텐츠를 좀 더 빛이 나게 보일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정말 실용적인 팁들도 또 맞습니다. 담겨 있는 네. 네. 그래서 네, 이야기와 정말 실용서적인 부분을 둘 다 만족시키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다 책을 읽어봤는데 이 사운드 오브 시티라는 콘텐츠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주로 다뤄져 있는 그 고막메이트에는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부분은 이제 안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가 양사에서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네요. 당시가 5G가 출시되기 한 두세 달 전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책에도 썼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고민들을 많이 해왔는데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컨텐츠의 좀 본질은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이걸 이제 뒤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반대와 혼날 걱정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숙제를 사실 안 할 수는 없어서 네.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던 컨텐츠에 그 5G 내용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성들을 만들어서 이제 PPL 형태로 채워놨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획은 5G용이 아니라 정말 소비자에 좀 가 닿을 수 있는 좋은 기획으로 만들겠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가 아니라 좀 다른 콘텐츠에서 더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던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저랑 OPD 그리고 또 KT 시즌과 SBS가 공동으로 만드는 저희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프로그램이라서 기술 홍보보다는 네. 정말 컨텐츠 본질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또 PD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기획이 엎어지는 과정을 겪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가 그래도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 제작을 하는 쪽에서 그래도 시간이 꽤 많이 투여가 됐는데 네. 이게 엎어진 거니까 그런 상황이 좀 그 당시 어떻게 받아들여지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네. 네. 저는 성향상 약간 되는 거에만 집중하는 편이에요. 아. 일단은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추구하고 나머지 것은 유연하게 수정하는 편입니다. 네. 고막메이트 같은 큰 프로그램이든 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작은 디지털 컨텐츠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떨 때는 맹목성의 힘이 필요해요.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유연하게 수정하면 되니까요. 네. 그게 또 저의 큰 강점이기도 하고 저는 그게 또 컨텐츠 제작자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하고 기획하고 변수가 많은 일이에요. 네. 여러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고 제작비나 소속된 회사에서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지만 그 일일이 변수들에 상처받기에는 결국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일단은 네. 목표만 보고 간다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오픈해놓고 수정하면 된다라는 게 저의 지향점? 뭐 일단은 뭐 받아들이고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수정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생산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집중하신다 이런 네.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고막메이트라는 콘텐츠가 이제 다정하고 무해한 19금 토크와 음악 콘텐츠를 결합한 형태의 유니크한 정체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콘텐츠를 만들게 된 영감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두 분께 좀 여쭤볼까요? 네. 뭐 저희의 그 성장 배경에서의 그 영감도 있지만 사실은 고막메이트는 거의 3년을 넘게 해오는 프로그램이라 작가진들이 아이템들을 많이 찾아요. 그 시류에 맞는 그리고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메시지에 관해서 그래서 술욕 성도 있고 뭐 인간관계도 있고 그다음 번아웃도 있고 조직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청자들의 고민을 다룹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9금 컨텐츠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어쨌든 뭐 김이나 딘딘, 이원석, 정세훈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네. 자기의 섹스 토크를 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근데 방송에서는 하지 못한 얘기지만 그 얘기들을 이제 고막메이트에서 한 이유는 저희 제작진들이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지에서 얘기하는 19금 토크보다 어쨌든 이걸 양지로 꺼내놓고 어떤 부분에서의 서로의 욕구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만들게 되었고 거의 뭐 한 300만 뷰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네.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리고 네.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렸고요. 네. 근데 쉽지 않았죠.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네. 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말을 매만지고 인터뷰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네. 책에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웠어요. 네. 정말 위가 꼬일 정도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뭐 안 하면 편하죠. 네. 그리고 그냥 노멀한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어쨌든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이 컨텐츠를 구독하고 즐겨보는 시청자들한테 되게 정확하게 가닿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요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이제 부서를 바꾸시게 네네.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이런 제작 의도나 표현 의도랑 되게 밀접해 있다. 아, 이런 정확하세요. 느낌도, 네. 뭔가 그런 느낌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상파는 당연히 저는 범용이 보는 플랫폼이고 네. 거기서는 굉장히 이해가 쉽고 모든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디지털 컨텐츠는 약간 다르죠. 네. 어쨌든 구독자 베이스고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만 찾아보니까요. 네. 그 좋아하는 시청자층에게 정확하게 가닿는 컨텐츠를 되게 내로우하지만 되게 취향에 맞게 하는 컨텐츠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차장님은 혹시 저는 네. 영감을 준 계기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술, 욕, 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다루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지금 OTT 생태계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서도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제 후킹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뽑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했고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이잖아요. 네. 뭐 되게 막 섹스 이러면은 엄청나게 막 뭐 대단한 것 같고 막 네. 자극적인 것 같고 하지만 그냥 굉장히 생활에 밀접해 있는 우리 맞습니다. 생활의 일부인 건데 이걸 너무 자극적으로만 다루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네. 오히려 더 담담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다루면 이 컨텐츠로 인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제작을 진행하는 제작사 분들께 이 주제를 많이 던졌었어요. 네. 술과 욕과 성을 다루고 싶다. 요거를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곳이 이제 지금 옥성아 PD와 만든 이런 고막메이트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두 분의 그런 의지의 방향성이나 추진력이 잘 맞았기 때문에 이런 대박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뭐 건강한 협력 뭐 이런 얘기들이 표현이 잠깐 있기는 하지만 저는 KT와 SBS가 이렇게 공동 제작을 한 사례가 이게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이죠.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거의 이제 프론티어이신 건데 뭔가 이렇게 진행하면서의 트러블, 진행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너무 많나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 좀 있으시다면 하나씩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책 초고에는 몇 개가 있었는데 네. 이게 누군가에게 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가지고 하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는 그 목표에 따르면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사와 방송사가 공동 제작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이고 네.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근데 네. 다들 목적이 하나였어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컨텐츠는 김이나 씨 같은 이제 출연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작가진, 제작진 모두 이게 누가 시켜서 이 콘텐츠를 한다기보다 스스로 다들 너무 이 콘텐츠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껴서 작가진, PD, 그 다음에 출연자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생태계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고마운 일이죠. 네. 원팀이네요, 진짜. 네네. 원팀.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다른 어려움들은 상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 제작을 한다는 게 되게 효율성의 추구 측면도 있지만 서로가 가진 비교 우위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비교 우위 활용. 예, 네. 근데 이걸 이제 비교 우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는 잃어야 되고 어느 누군가는 획득해야 되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루긴 좀 어렵지만 이런 트러블들은 대부분은 이제 누군가가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둘이 좀 아이디에이션도 많이 해보고 현명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T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이라든지 통신 가입자라든지 이런 큰 장점들이 있고 또 SBS는 모두에게 가닿을 수 있는 방송사 플랫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들을 서로가 좀 잘 바라보고 장점들만 취하려고 서로 노력했던 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